이번 온라인 수업의 마지막 3차 시, 총 온라인 25차 시가 되겠죠. 25차 시. 드디어 25차 시가 정산표도 끝내고 장부 마감을 살짝 넘어가고 재무제표 작성까지 왔어요. 우와, 거의 끝까지 왔네요. 끝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저 앞에 거부터 한번 보실래요? 저 앞에 거.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이 최초로 날짜별로 적는 분계장 만들고, 그 다음에 각 계정별로 증가 감소 만드는 원장을 만들고, 이 중요한 장부가 잘 옮겨 적었는지 검사하는 시산표를 만들었죠. 시산표에는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었어요. 그죠? 이 검사에서 차대변이 똑같으면 이 세 개 시산표 중에 내용은 합계 잔액 시산표가 제일 많지만 제일 잘 정리된 표는 잔액 시산표니까 잔액 시산표를 바탕으로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총 정리해보는 정산표를 만든다 그랬죠. 그 정산표는 어떻게 생겨먹었냐? 칸이 이렇게 세 개의 표로 생겼어요. 세 개의 표지만 칸은 6개겠죠? 잔액시산표의 차대변, 손익계산서의 차대변, 재무상태표의 차대변, 이렇게 칸이 6개라 이 정산표를 6위식 정산표라고 해요. 나중에 뭐 8위식 정산표, 그 다음에 10위식 정산표도 배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별거 아니에요. 8위식 정산표는 여기 잔액시산표가 아니라 합계잔액시산표를 넣어놓으면 그게 8위식이고 2개가 더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또 기말정리분계라는 것도 더 들어가면 뭐 12식 되고 막 이래요. 근데 지금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6위식만 알아도 되겠습니다. 얘는 교과서에는 저 뒤에 나오고 프린트밖에 없으니까 프린트 보면서 공부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정산표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장부 마감은 살짝 넘어가고 이 정산표를 바탕으로 드디어 마지막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 건데 어렵지 않아요? 정산표에 있는 손익계산서를 떼서 손익계산서를 만들면 되고 정산표에 있는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재무상태표를 만들면 되니까 금방 끝날 거예요. 근데 너무 금방 끝나면 재미없으니까 저기 컴퓨터로 갈래? 너희 프린트해서 어딜 정리해야 되는지 보여줄 테니까 시산표 종이를, 시산표 워크북을 꺼내보세요. 시산표 학습지도안 1-6-1 시산표와 정산표 페이지예요. 자, 시산표에 들어가 보면 약자로 팁이라고 하는데 잘 쓰진 않아요. 여기 봐. 계산을 시험 쳐보는 표라고 돼 있죠. 시산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걸 결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선생님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순서대로 여러분이 잘 보라고 쌤이 표를 만들어 봤어요. 회계상해가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이 옮겨 적죠. 우와, 분계장이 옮겨 적지, 그지? 분계장이 옮겨 적는 걸 분계한다 그러고, 날짜별로 거래는 알고 있지만 계정별로 알고 싶어서 원장이라는 걸 만들죠. 이 장부에서 이 장부로 옮겨 적으니 전기라고 불렀고, 이 중요한 두 개의 장부, 분계장하고 원장이 잘 됐는지 검사해보는 표가 시산표였어요. 근데 이 시산표는 언제부터 하느냐 하면 보통 때는 거래가 일어나면 분계하고 전개하고, 거래가 일어나면 분계하고 전개하고, 거래를 하고 분계하고 전개하다가 1년의 마지막 결산할 때 그때쯤 이 검사를 하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결산한다라고 불러서 12월 31일 날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긴 하겠죠. 결산의 예비 절차, 본 절차, 후 절차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몰라도 되겠어요. 어쨌든 시산표로 검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산표 중에 제일 잘 정리된 잔액시산표를 가지고 정산표를 만들어 봤어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장부 마감을 살짝 건너뛰고 정산표 가지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만드는 과정을 지금 하는 겁니다. 시산표의 종류에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 차변, 대변의 합계를 가지고 하면 합계시산표, 그 다음에 차변, 대변의 합계를 다 빼고 상계되는 걸 빼고 잔액만 가지고 하면 잔액시산표, 그게 다 적혀져 있으면 합계잔액시산표라고 했어요. 우리는 합계잔액시산표를 만들 수 있으면 다 만들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제일 필요한 표는 잔액시산표였고요. 그리고 만드는 기간에 따라 이 검사를 매일 만들어서 검사하면 일개표라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매주 만들어서 검사하면 주계표, 월에 한 번씩 만들면 월계표, 1년에 한 번씩 만들면 뭐라고 하면 될까? 연계표? 아니야. 1년에 한 번 만들면 그냥 시산표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만드는 단계에 따라서는 마감 전, 마감 후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배우도록 합시다. 자, 시산표 만드는 방법. 총계정 원장에 현금 계정에 차변권 차변에 대변권 대변에 계정 과목은 상대 계정 과목 이렇게 다 해놓은 거 있죠? 상품 계정도 차변권 차변에 대변권 대변에 계정 과목은 상대 계정 과목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그 다음 장
시단표와 정산표 두 번째 장. 합계 시단표가 어떻게 생겼고 잔액 시단표가 어떻게 생겼고 합계 잔액 시단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만들어 봤어요. 합계 시단표는 현금 계정에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다 적는 거였죠. 이 앞에 시단표에 원장에 있었던 현금 계정의 차변합계 18,000원, 대변합계 6,000원 이걸 다 쓰는 거였어. 그래서 여기에 현금의 차변합계 18,000원, 대변합계 6,000원 이렇게 다 쓰는 거였죠. 그래서 각 계정별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다 쓰면 그 합계가 29,000원으로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다 있을 수 있지 합계 시단표. 근데 두 번째 잔액 시단표는 18,000원이 증가하고 6,000원이 줄어들었으니까 남아있는 12,000원만 쓰는 거였어. 기억하니? 현금이 여기 18,000원 있고 6,000원 줄어들었으면 상계시키고 12,000원만 적는 거야. 잔액 남는 거. 그러면 현금과 상품 같은 자산은 차변의 잔액이 남고 부채 자본은 대변의 잔액이 남고 수익도 대변에 남고 비용도 차변에 남고 잔액 시단표는 차변이나 대변 어느 한 군데만 남겠지. 그래서 차변 대변을 합해보면 17,000원으로 똑같았어요. 이게 잔액 시단표야. 제일 잘 정리된 표. 합계 잔액 시단표는 여기 바로 옆에는 합계,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잔액. 이 두 위에 있는 두 표를 합쳐놓은 거죠. 합쳐놓고 차변 대변을 합쳐놓으면 이렇게 합계 잔액 시단표가 만들어졌었죠. 기억하나요? 어렵지 않죠? 잔액 시단표를 만들 수 있으면 다 만들 수 있는 걸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 정산표를 만들 때 우리한테 필요한 표는 잔액 시단표였어요. 잔액 시단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더라? 차변과 대변 중에 한 군데만 있었지. 그래서 자산과 비용은 차변의 잔액이 남고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에 남았어요. 그래서 차대변이 똑같았다. 그지? 기억하니? 자, 정산표를 만들려면 여기 있는 시단표 중에 잔액 시단표의 자료를 가져오는데 원래는 여기 색깔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구분하기 좋으라고 색칠을 해놨어요. 여기 있는 잔액 시단표를 그대로 가져와서 현금과 상품 자산은 차변의 잔액이 남으니까 차변에, 부채 자본은 대변의 잔액이 부채와 자본은 대변의 잔액이 남으니까 대변에, 그 다음에 수익도 대변의 잔액이 남으니까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남으니까 차변에. 그러면 차변 대변 합쳐서 17,000원씩 똑같았던 거야.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정산표 만드는 거 복습해 볼까? 손익계산서에는 뭐로 구성되어 있니?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 여기 있는 것 중에 수익과 비용을 가져오면 돼요. 수익은 대변에 있고 비용은 차변에 있죠.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수익은 차변에, 비용은 대변에. 그렇게 가져오면 차변 합계는 5,000원, 대변 합계는 3,000원이죠. 근데 차대변을 똑같이 5,000원으로 맞춰주려고 그러면 여기에 다른 금액이 들어가야 돼. 그게 얼마라고? 2,000원이었죠? 얘는 빨간색으로 써요. 수익이 크고 비용이 작은 거야. 그럼 이 2,000원만큼은 뭐라고? 단기의 순이익이라고 빨간색으로 씁니다. 빨간색으로.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만들까? 잔액시단표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자산은 차변에, 부채 대변에, 자본 대변에. 그렇게 가져오면 그대로 가져왔죠? 그러면 차변 합계는 14,000원, 대변 합계는 12,000원이죠. 그럴 수밖에 없지. 여기도 2,000원 다르게 가져왔으니까 여기도 2,000원이 달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도 2,000원을 써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빨간색으로 쓰지 않아요. 까만색으로 써요. 원래 자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변, 대변 합계가 14,000원으로 똑같고 여기 금액과 단기순의 여기 금액과 여기 금액은 늘 똑같아야 되겠죠. 이게 정산표였어요. 정산표는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하나요? 여기 차변에 있는 이거는 재무상태표는 기말자산, 여기 있는 부채는 기말부채, 10,000원은 기초자본이고 2,000원은 단기순이익이니까 이거 두 개 합쳐서 12,000원이 기말자본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료를 가지고 오늘 마지막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리 올래요. 저렇게 프린트에는 아주 예쁘게 되어 있지만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만들었던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장부 마감은 잠깐 뛰어넘을 거예요. 이 정산표를 보고, 정산표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표가 어떻게 나올 건지를 총정리해보는 표거든. 그거 가지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생겨먹었더라?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알 수 있는 표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알 수 있는 표였죠? 차변, 대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 것이고,
모든 회계는 다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좁지만 여기서 해볼게요. 좁지만 이렇게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중에 뭘 먼저 만드냐 하면 손익계산서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왜? 손익계산서가 자본금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표였으니까. 자, 손익계산서 해볼게. 손익계산서는 아마 대변의 수익, 차변의 비용이었죠. 그걸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어요. 대변에 수익을 쓰는 자인이잖아. 수익의 계정 과목을 쓰면 되겠어. 뭐지? 상품 매출이 있죠? 우리 회사가 돈 번 상품 매출 이익 얼마라고? 4,000원이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자리가 잡아서 아이고 작게 쓰는 걸 이해해 주기 바람. 다음, 이자 수익 때문에 1,000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자 수익 1,000원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대변에 수익 썼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차변에 비용 써야 되겠네? 차변에 어떻게 돈 썼어? 우리 회사가 돈 쓴 거 급여 2,000원. 그 다음에 또 돈 쓴 거 수도 광열비 1,000원. 수도 광열비 1,000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개수는 두 개 똑같지만 수익은 크기로 따지면 5,000원이고 비용은 3,000원이잖아. 그러면 수익이 더 크죠? 그러면 수익이 더 크면 2,000원만큼 5,000원 벌었고 3,000원 썼으니까 2,000원만큼 단기 순이익이 났잖아. 여기 났니? 여기 났니? 생각해봐. 여기가 5,000원이고 여기가 3,000원이니까 여기에 2,000원이 남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쓰지 않고 차 대변을 맞춰주려면 반대편에 써줘야 차 대변을 똑같이 맞출 수 있겠어. 그래서 빨간색으로 써요. 빨간색으로 이번 회계기간에 단기에 이익이 났으니까 순이익 2,000원이라고 써주는 거죠. 빨간 걸로. 원래 자리가 아니라 반대편에 빨간 걸로 써요. 그리고 금액 밑에 한 줄 그어주고요. 요거하고 길이를 똑같이 맞춰서 여기에 같이 서는 금액 밑에 금액을 그어줘요. 그리고 여기는 비었잖아. 한 줄이. 비었으면 여긴 없습니다 라고 가운데로 긋고 여기 붙이지 않고 살짝 띄워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금액 합쳐서 5,000원이니까 5,000원. 합쳐서 5,000원이니까 5,000원. 해서 차대변을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합계는 밑에 두 줄을 쓰는데 이걸 합계선이라 불러요. 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차변의 비용을 쓰고 대변의 수익을 써서 이런 표를 만들어주면 손익계산서를 완성시킨 거예요. 재무제표.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 이렇게 벌어서 4,000원, 이자 때문에 벌어서 1,000원, 그래서 5,000원을 벌었고요. 월급 때문에 2,000원 쓰고 수도세 1,000원 쓰고 해가지고 3,000원 썼어요. 그래서 2,000원을 남겨 먹었어요. 경영성과를 제대로 이야기했죠. 재무제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재무상태표 만들어볼까? 재산상태 알려주는 재무상태표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오면 되겠는데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니까 12월 30일이라고 쓰고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을 쓰면 될 거야. 그치? 자, 자산 자리 차변에 현금이 12,000원이니까 계정 과목부터 써야 되겠네. 현금이 12,000원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이 2,000원 잔액이 남았고요. 상품이 2,000원 남았어. 그쵸? 끝이지? 대변에 빚이 있어, 빚. 외상 매입금, 상품 사오고 못 갚은 빚이 2,000원 있네. 그러면 외상 매입금 2,000원이라고 빚이 있다고 쓰고 부채 끝이지?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 빼고 남는 거가 자본인데 자본이 10,000원이 아니죠? 자본금이 10,000원이 아니야. 이건 기초자본금이고 기말자본은 10,000원하고 단기순이익하고 합친 게 기말자본금이죠. 금액도 봐봐봐. 12,000원, 2,000원이니까 14,000원이죠. 이게 2,000원이니까 자본금이 얼마여야 할까? 12,000원만큼이 자본금이어야 할 거예요. 자본금. 그죠?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뭐 컴퓨터로 하니까 안 해도 되는데 이 자본금 안에는 단기순이익이 2,000원 나서 자본금이 12,000원 된 거잖아. 요게 더 작은 표라 그랬죠. 얘는 수익과 비용, 자본이 늘어난 거 쓰고 자본이 줄어든 거 써서 결국 2,000원이 늘어나가지고 12,000원이 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여기다 빨갛게 단기순이익 2,000원 나서 그렇다 하고 이까지 가지 않고 여기에 설명을 해주는 걸 적어줘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대면 합쳤을 때 금액 밑에는 줄을 긋고 여기는 내용이 없으니까 없다고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고 합쳐서 자산의 합계 14,000원, 부채 자본의 합계 14,000원 하고 합계에서는 밑에 두 줄을 그어주고 우리 회계나 기본적으로 할 때 합계에 두 줄 껐는데 혹시 이런 거 기억나니?
시험 쳤을 때 시험 잘 치면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100점 이렇게 꺼줬죠. 이거 왜 이렇게 끊는 줄 아니? 합계선이라서 그래. 점수 합해서 100점이라고 두 줄 끊는 거죠. 세 줄 안 껐잖아. 두 줄 껐잖아. 그렇지? 합계선. 자, 이렇게 만들면 재무상태표가 완성이 됐네. 재무상태표가.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는요. 12월 31일 날 지금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는 자산이 돈으로 12,000원 있고 상품으로 2,000원 있어서 내가 가진 자산은 14,000원이에요. 14,000원. 그중에 빚, 상품 사고 못 갚은 게 2,000원 있어요. 2,000원 빼. 그럼 진짜 내 돈 12,000원이에요. 해석됐죠? 그 다음에 이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내 돈은 12,000원인데 원래는 10,000원밖에 없었나 봐. 당기순이익이 2,000원 나서 지금 12,000원이에요. 이렇게. 우와, 그럼 재무제표를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1학기 동안 배운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이런 일을 했어. 어떤 회사가 이런 장사를 했다는 거 있었죠. 어떤 회사가 이런 장사를 했다는 정보가 있었어. 얼마를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뭐 팔고 뭐 투자하고 이렇게 외상값을 갖고 이렇게 그런 것을 막 회계상의 규정으로 가지고 막 뭐 복식부기 해가지고 다 계산해내서 결론 만들었잖아.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 14,000원 있고요. 빚이 2,000원이어서 진짜 내 돈 12,000원이에요. 라고 재무상태 이야기했죠. 그 다음 경영성과 5,000원 벌고 3,000원 써가지고 2,000원 남겨먹었어요. 경영성과까지. 회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25차시 재무제표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끝내고 우리가 안 한 것은 요 장부 마감인데 장부 마감은 다시 학교 나와서 선생님하고 이 부분을 복습한 다음에 다시 마지막 장부 마감을 하고 1학기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